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원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그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일관성과 안정감이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같이 일하는 그 직원들이 항상 좀 안정감 있게 일을 해야 퍼포먼스를 좀 잘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어디 선거 나오셨나 봐요. 네, 저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두 분이 얘기하신 것도 좋지만 이러다가 회사 망하면 끝이거든요. 회사는 생존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먼저 본인이 보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와중에 좀 욕을 먹거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관철시키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좀 훌륭한 리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녹화 전에 AI가 선정해준 최악의 리더명 3개 뽑아봤는데 각각 어떤 유형인지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왜 월급을 줘야 되는지 설명해봐. 안녕하세요. 브레인 미디어 대표 허기영입니다. 저는 수많은 채널들을 100만 이상 성장시킨 그런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리더입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이 업계의 노하우들 많이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김대리님 폰트 윤고딕에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한 거 맞아요? 지금 일단 가져와 볼래요? 일단 뭐 결정하기 전에 저랑 다 상의하고 그 다음에 보고한 다음에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대행사 브레인리치의 팀장 우동훈입니다. 업계에서 저는 저의 손을 거쳐야만 대박이 난다 라는 어떤 속설의 주인공이긴 하죠. 폰트, 글자 크기, 색깔, 어떤 이미지의 조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제 감각을 통해서만 제대로 발현이 될 수 있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올해 매출이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그것들은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인 의류 마케팅팀 부장 김지용입니다. 저희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저희 2030 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출 1위 브랜드인데요. 현재 올해 들어서 10위로 떨어져서 문제점을 좀 체크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된 것들은 다 제가 결정한 건 아닙니다. 아니군요. 당신이 하는 게 뭐야? 진짜 잘 어울리네. 유독 찰떡이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처음에 기획안을 제출했는데 실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각각 어떻게 반응할지 예시를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말씀해주신 신규 채널 기획안 작성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 원래 얘기했던 거랑 좀 틀리지 않아요? 아,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사람이 원래 실수도 하고 좀 그러는 거지. 네. 다음부터 잘해봐요.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기획안 다시 작성해왔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죠.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오탈자가 있고 어제 고치라고 한 거 제대로 안 고친 거 같은데 확인해봤어요? 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야? 아, 어제 말씀하신 폰트로 한 것 같은데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한 번에 좀 알아듣질 못하나? 안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아, 죄송하면 다냐고. 내가 가서 그러면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대신 뭐 빌고 바꿔준다 그럴 거야 뭐야? 아우, 찰떡이네, 찰떡. 진짜. 저는 섬김의 리더십이었죠. 팀장님 광고 기획안 작성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왜 이래요? 신규 채널 전략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폰트 뭐예요 이거? 우리 팀 기본 폰트 나눔 고딕 쓰자고 내가 얘기 안 했었나? 말고딕으로 했는데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줄 간격도 좀 너무 좁아요. 1.5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너무 넓으면 이거 페이지 넘어가니까 한 1.3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리고 지금 목차도 조금 이상하거든요. 이게 왜 3번이 배경이고 4번이 전략이죠? 배경, 목표, 전략, 실행 순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목표를 배경 안에 포함시켜서. 아니지, 포함이 아니라 분리해야죠. 그리고 여기 지금 쉼표 너무 많거든요. 이거 하나 빼고요. 이 그래프 여기 왜 파란색이에요? 우리 팀 톤 앤 매너 지금 숙지하고 있죠. 이거 초록색인 거 알고 있죠.
지난번에는 파란색으로 하라고 하셔서 아 그건 그때고 지금 보니까 초록이 좀 더 낫네. 아 내 손이 안 가면 뭐 이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되네. 이거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내가 다시 할게요. 일단 초안 줘봐요. 지용 형이 오늘 제일 기대된다. 꿀이야 꿀. 네, 부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기획안이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뭐 저는 항상 믿는데 뭐 잘했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됐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는 제 영역이니까 네,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님 여기 기획안 나온 거 있습니다. 아유 고생했네요. 이 기획안은 이거 누가 작성한 거지? 와, 네.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아유 그러면 우리 김 부장. 아, 그렇죠. 아유 수고가 많았네. 이거 좀 시장 조사 자료가 이게 전부인가 이거? 내가 작년도 숫자를 기억하는데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 아 이거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아무래도 저희 신입사원이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신입이 혼자 이거를 작성을 하는 건가? 저는 부장님께 먼저 검토를 부탁드렸고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참고용이니까 괜찮다고 한 건데 최종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죠. 그래요. 우리 김 부장 얘기처럼 우리 완전히 보고서 올리기 전에는 한 번 더 검토 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네, 저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아서 네, 제가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원래 사회생활 원래 그래요. 근데 뭐 내가 다 챙겨줄 순 없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다음부터는 본인이 책임지고 더 꼼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착한 책임져. 일단 이제 제가 맡은 캐릭터는 감정 폭발형 리더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유형일 거예요. 종잡을 수 없으니까. 네, 언제 막 화낼지 모르고 그랬다가 막 언제는 너무 사람 좋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매일 눈치를 보고 저 사람 비위를 어떻게 맞추나 예,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네, 그런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출근하게 되면 우리 허 부장님 기분 어때? 음, 괜찮아? 망했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비일관적인 사람이 제일 힘들죠. 맞아요. 사실은 이제 업무량이 많은 것도 힘들지만 갑자기 그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네. 제가 맡은 유형은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형 리더입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일단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 손을 거쳐야지만 일이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좋게 표현을 하면은 완벽주의,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약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상황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정했다가 아닌가? 좀 있어봐요.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하고 다음 날이면 또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를 바꾸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막 폰트 크기, 글자체, 색깔, 뭐 표지 디자인 이런 것들인 거죠.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디테일한 것들만 집착하느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에 있어서 각각의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관계와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무형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이거 하나 옳고 그른 거 여기에만 집중을 하죠. 저는 얼핏 보면은 뭐 그냥 괜찮은 약간 중간 상사, 중간 보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얘는 결국 왜 있나? 우리가 이 사람이 뭐가 괜찮네?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이런 유형의 리더가 조직에 많다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이미 뭐야 너무 잘 속이 넘긴 거지. 너무 자연스럽게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게 넘어가지만 아니 분명히 심사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해놓고 임원 보고 대표 보고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신입사원이 제가 잘 지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실무도 안 보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니까요. 네. 뭐 위에서 대신 오는 거를 맞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그것도 안 하고 모든 거에 있어서 회피하는 거.
정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죠. 이 세 유형 중에 어떤 리더와 일하면 가장 빨리 퇴사하게 만들까요? 저는 제가 연기에서 괜히 편들어 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책임 회피형이 셋 중에는 제일 견딜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나머지 둘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책임 회피형은 이 사람 또 이러겠지 예측도 되고 그 순간에만 좀 주로 타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욕하면서 버틸 수 있는 상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 회피형 리더가 제일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리더가 왜 리더입니까? 그 돈을 받는 값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저는 결국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허경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무는 아랫 사람들이 하더라도 위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것들, 위에서 뭐가 내려와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게 리더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본인께서 연기한 걸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 매니징. 숨 막히죠. 둘 중에 뭐가 더 힘드냐라고 본다면 저는 책임 회피가 저도 더 싫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리더들을 좀 많이 겪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트라우마가 자극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책임 회피를 하게 되면 어쨌든 믿다가 한 번에 뒤통수 맞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배신감. 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저는 처음에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안정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런 이제 어떤 리더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요. 근데 마이크로 매니징도 진짜 힘든 게 이제 처음에는 뭐 일을 배운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연차가 쌓이고 이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데도 계속 이렇게 통제받으면서 뭘 할 때마다 너는 틀렸어라는 피드백만 받으면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삶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곧 나라고 사실 이렇게 동일시해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항상 틀리고 항상 지적받는 사람, 난 항상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번아웃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내가 성장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리더와 일을 하면 성취감,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이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몫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대표 몫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율성이 너무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구나, 얻을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퇴사라는 측면에서는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마이크로 매니징 유형도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나르시시스트 중에서 불안도가 좀 높은 유형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내가 이거를 다 해야만 될 것 같지만 또 막상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좀 책임을 지기엔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그 어떤 퓨어한 강박성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형식, 규칙, 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서 맞추자라고 하는 타입들인 거죠. 저는 이제 전자는 당연히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뒤통수를 치는 일도 있고 다 모든 걸 자기 공으로 가져가는 리더지만 강박성 성격이신 분들은 실제로 직장에서는 사실 그래도 저 사람이 일을 잘해 라는 식의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꽤 있단 말이죠. 네, 업무 평가 높게 받는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죠. 달려나가는 부분은 있지만 배울 건 있어 라고 하는 경우들도 은근히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둘이 맡은 유형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경 선생님의 타입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게 뭐 원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체급이 다른 거지, 급수가 다른 거지. 옛날에 이제 먼 과거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어디 천한 것들이 한 것처럼 평상시에는 그냥 자비를 베풀고 빵 한 조각 주다가도 기분이 나빠지면 언제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뭔가 상하 관계를 확실히 나누고 부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동료고 한 식구인 거잖아요. 그렇게 대접해주지 않을 때 결국 자존감이 계속 깎여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 정말 사람이 불안하냐라고 했을 때 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 폭발형은 언제는 똑같이 해도 좋아했다가 언제는 뭐 화를 냈다가 하다 보니까 비일관성이 주는 그 불안함이
너무너무 강하고 게다가 이렇게 감정 폭발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나한테 위협이죠. 그럼 위협에서 되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연기에서는 이제 그냥 목소리를 좀 높이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인격 모독적인 모멸감이 들게 하는 얘기를 하는 리더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좋은 리더, 건강한 리더라면 어떻게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우리가 각각이 맡은 네.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피드백을 받아야 될 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는 이제 사람 대 사람 간의 이제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전 거 끌어오지 말고 그냥 오늘 있었던 일만 가지고 이제 비난하지 않고 원인 분석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줄 때도 구체적으로 조금 주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피드백도 과해지면 마이크로 매니징이 아닌가. 또 네. 적당한 피드백이 또 그렇죠.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저도 피드백을 안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도 어쨌든 이제 윈년차였고 어째 뭐 레지던트들을 이제 데리고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상의를 하지 않고 문제를 키워서 나중에 가져오는 아랫연차보다는 작은 거 하나라도 물어봐가지고 나랑 같이 좀 상의하는 아랫연차가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조금 물어봐라. 물어보고 결정을 해라. 잘 모르겠으면은 이런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드백을 할 때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짚어주자 보면은 사실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막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날 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내가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 흐린 눈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할 때 이게 내가 틀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내 기분을 풀고자 하는 건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막 자아 실현하러 성장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기분 좋게 출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들 가기 싫은데 숙제처럼 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싫은데 온 사람들이 와서 숙제를 하러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기대값을 굉장히 떨어뜨리면 좋겠어요. 막 사람들이 되게 힘들 때는 자기 연민에도 빠지기 쉽고 왜 내가 있는 곳은 유독 이럴까, 나는 유독 부르네, 사람 운이 없어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다 그러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의 대인관계는 좋기가 힘드니까 그냥 모두가 힘들다라는 거를 기본값으로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꼭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신입사원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면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게 좋은 상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들 조심해야 될 거고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직급이 올라갈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혹은 자기가 아랫사람이어서 굉장히 화가 날 때도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리더 입장에서 내 맘처럼 움직이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항상 좀 기억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문득 떠올랐던 게 저 학생회장 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그 같이 일하는 멤버들이 이렇게 내가 일을 막 자꾸 주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떻게 이제 좀 번아웃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오히려 일을 좀 못 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조금 믿고 좀 맡기고 대신에 좀 책임을 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 아랫사람, 조직원을 믿을 수 있는 거 이게 되게 리더가 갖춰야 될 중요한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이제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을 비롯해서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리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저희가 감정 폭발형, 마이크로 매니징형, 책임 회피형 등 3가지 최악의 리더 유형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거 가지고 겨우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시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절대 이 유형만큼은 못 버틴다.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이렇게 하면서 버텨나갔다 라는 경험들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